내가 이상한가 아니면 그가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가? 가스라이터는 싸움 붙이기를 좋아한다. 이런 행동을 이간질이라고 한다. 이간질은 그들에게 권력과 통제감을 부여한다. 가스라이터는 선동하고 부추긴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폭발에서 힘을 얻는다. 그러고는 그들 자신이 일으킨 싸움을 옆에서 느긋하게 구경한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면 당신이 들은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하라. 가스라이터는 이간질과 삼각관계를 통해 당신을 친구와 떼어놓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대놓고 아부한다. 가스라이터들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데에도 능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마음에 없는 말로 아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 그들은 친절의 가면을 벗는다.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억지스럽거나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친절은 경계하라. 남과 비교한다. 가스라이터는 사회를 갈라놓아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기도 한다. 가스라이터 부모는 종종 자녀를 서로 비교한다. 비현실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가스라이터의 황당한 기대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당신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 잘 나가던 시절에 집착한다. 가스라이터는 종종 자신의 업적을 떠벌린다. 가스라이터들은 자신의 성취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다. 자신에게 굽실거리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오직 자신을 떠받드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떠받들거나 아부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버린다. 가스라이터에게는 모든 것이 게임일 뿐이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사기는 필수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에게서 감정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얼마나 갈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워낙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공감하는 척한다. 가스라이터들은 정서적 공감이 아닌 인지적 공감에 뛰어나서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공감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무책임하고 남을 탓한다. 가스라이터는 항상 남을 탓한다. 그것이 그들의 주문이다. 성격 장애자들은 자아 동조적 성향을 보인다. 항상 자기는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한다. 성격 장애자를 치료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서서히 피를 말린다. 가스라이터와의 관계 초기에는 다 좋아 보인다. 심지어 때때로 당신을 칭찬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비난이 시작된다. 가스라이터가 경멸과 칭찬 사이를 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스라이터는 혼란이 사람의 심리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약함은 불확실성에서 온다. 관계가 지속될수록 당신은 관계의 초기에는 결코 믿지 않았을 황당한 거짓말을 믿게 된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가스라이터들이 하는 말은 실제로 아무 의미도 없다. 그들은 습관적 거짓말쟁이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이 아닌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가스라이터들은 칭찬 같은 욕을 하는데 선수다. 가스라이터 혹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정한 의미의 칭찬이란 없다. 그들의 칭찬은 매번 뒤끝이 있거나 수동적으로 공격적이다. 자신의 행동을 당신에게 투사한다.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인지가 형편없어서 자기 행동을 남에게 투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가스라이터는 자신이 약물 중독자이면서 당신에게 약물 중독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미쳤다고 말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가스라이터에게 약속은 깨뜨리기 위해 존재한다. 가스라이터가 약속을 하더라도 괜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라. 그들은 완전하고 비현실적인 충성심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에게서 충성심을 기대하지 말라. 가스라이터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로 악명이 높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에게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를 배신하는 날에는 그가 당신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병적인 쾌감을 느낀다.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면 유독 신나한다.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들에겐 그것이 일상이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땐 어떤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맞닥뜨리기 싫어서, 혹은 출세하고 싶어서, 혹은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나 가스라이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자신의 권력의 상대가 휘둘리는 것을 느낄수록 점점 더 강도를 높인다. 가스라이터는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을 한다. 속이고 통제권을 확보하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가스라이터는 특정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으로 사람을 조종한다. 가스라이터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을 확보하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조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어린 시절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서 가스라이터 행동을 습득하는 사람도 있다. 가스라이터 중 상당수는 자기의 손상을 보인다. 자기의 손상은 자존심 혹은 자기 가치감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이 그를 참아준 이유는 무엇인가? 가스라이터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가 당신의 연인이건 형제이건 부모이건 동료이건 당신이 투표한 사람이건 어느 정도의 인지 부조화가 요구된다. 당신의 믿음,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전혀 상반되는 정보를 들었을 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되면 우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반응한다. 상반되는 정보를 무시한다. 상반되는 정보에 맞서 싸운다. 기존의 믿음과 가치관을 버리고 상반되는 정보를 믿는다. 인지부조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신의 믿음과 가치관에 맞는 본래 당신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가스라이터의 곁을 떠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뜻한다. 오랫동안 가스라이터의 곁에 있었다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잊었을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 상대의 의사표현을 독려한다. 상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다.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을 지지한다. 당신으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직접적으로 그러나 친절하게 알려준다. 생각과 감정을 서로 나누며 친밀감을 느낀다. 서로를 신뢰한다.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행동한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 삶에서 가스라이터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수많은 방법들은 결국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다. 최대한 멀리 달아나라. 가스라이터들은 너무도 약삭 빠르고 조종에 능하기 때문에 관계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줄여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라.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가스라이터에게는 일종의 보상이다. 반응하지 않거나 따분해하면 오히려 당신을 내버려둔다. 가스라이터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생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똑같이 조종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 단기간에는 이런 방식이 통해서 충격을 받은 가스라이터가 잠잠해질 수도 있지만 속지 말기 바란다. 그는 복수하러 돌아온다. 이것은 힘겨운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 당신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또 어떤가? 그런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강한 유혹을 느끼더라도 가스라이터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걸 목격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부1처제에 합의한 적은 없잖아. 가스라이팅은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가스라이터는 사람을 낚아챘다가 패대기 치는데 선수다. 그 누구도 배우자나 연인이 바람을 피우게 만들 순 없다. 그가 바람을 피운 것은 당신 탓이 아니다. 본인의 자유의지로 바람을 피운 것이다.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이 완전히 걸려들 때까지 자신의 병적인 측면을 기가 막히게 잘 숨긴다. 그들은 반응을 원한다. 그들에게 그것을 주지 마라.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라.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 영향도 없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가스라이터는 실제로 당신에 대한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스테파니 몰턴 사키스 저자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자기애성 인격 장애 혹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일생에서 한 번쯤은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에 잘 무지해서 좀 많이 친해진 경우도 있었을 거고 혹은 원래 너무너무 건강하게 자라서 조금만 이상한 그런 낌새가 보이면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좀 거리를 둬야겠다. 애초에 그런 사람을 멀리해서 좀 여태 타격이 없이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웬만한 룰을 다 지키고 그러니까 도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잡혀가진 않는데 암묵적으로 인간이 인간한테 지켜야 될 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사회생활하면서 배워나가는 거고. 근데 가스라이터,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꾸 그런 걸 안 지켜요. 그래서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고 이 사람이랑 이미 친한 사이에서는 자꾸 이해를 하려고요. 얘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뭐지? 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싫어서 그 이유를 억지로 막 찾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가만히 못 놔두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가스라이팅 당한다 라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에서 벗어날 때는 좀 슬프지만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바운더리, 그러니까 내 경계선을 잘 지키지 않아서 너무 이유 없이 사람을 믿어서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대놓고 협박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내 지인이라는 서클 안에 놓으면 정상적이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지인이 뭔가 필요해 보이고 내 도움이 필요해 보이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뭔가 좀 이상한 부탁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자꾸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유가 있겠지. 이유 있긴 한데 없거든요. 보면 책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냥 우월감,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뭔가 마치 실체가 없는 것 같아. 저런 사람들은 미러링이라는 걸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그 사람도 다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막 그 사람한테 억지로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마치 내 운명의 친구 이런 것처럼 거짓말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네? 이렇게 믿게끔 만들어 놓고 나중에 되면 야, 그거 다 내가 맞춰준 건데 양심 좀 있어라. 이제 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행동을 자꾸 요구해오면 답답한 거죠. 아니 왜 그런 걸 거짓말을 했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로 얘가 다 나한테 맞춰준 거였구나. 이러면서 이상하게 죄책감이 또 들죠. 왜냐면 여러분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또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얘기가 잘 안 맞아요. 그럼 뭐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 퓨처 페이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같은 미래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나도 거기 가고 싶어. 나도 그거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거랑 똑같은 거죠. 마치 여러분의 미래와 접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친구랑은 정말 잘 맞겠는데? 근데 지켜보면 사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돌아보면 그런 친구들과 처음에 알게 됐을 때 다 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좀 쎄한 기분? 뭐지 왜 말이 안 맞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초반에는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래서 무시했던 그런 레드 플래그들이 나중에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이 사람 때문에 피폐해지고 나면 다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부모님들도 있는데 이 책에서도 예시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바인딩이라고 이중으로 구속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이 쪘고 못생겼어? 살이 찌니까 아주 꼴보기가 싫네. 막말을 막 하는데 계속 먹을 거를 엄청나게 계속 갖다 줘요. 식탁 위에 막 먹을 걸 늘어놓고 그러니까 전혀 그 부모님이 말하는 이상향에 가까운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정반대의,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건 남 탓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다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이런 걸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을 좀 오래 두고 지켜보고, 책이나 유튜브 같은 거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인격 장애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패턴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사람을 지켜보면 너무 신기하게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마치 어렸을 때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들을 보면 어머 정말 로맨틱해 하면서 믿지만 나중 되면 이제 알잖아요. 금사빠들은 금사식이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금방 식죠. 이직함이지고도 있잖아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말들이 그 나라 말로 있는 거 보면 이런 게 드문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야 내가 행복할지 평소에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